네, 안녕하세요. 혹시 주변의 50대, 60대 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예전에 5060과는 정말 다르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새로운 세대, 때로는 욜드, 그러니까 젊은 노인이라고도 불리는 대한민국의 506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이듦 이걸 넘어서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분들의 아주 생생한 모습을 다양한 자료로 한번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손에는 하나금융연구소의 심층 보고서부터 시작해서요. 매일경제, 이슈온, 브라보 마이라이프 같은 언론사 기사들, 또 실제 기업들의 마케팅 성공 사례를 분석한 그런 블로그 자료들, 그리고 아예 이 세대의 심리를 파고든 학술 연구까지 정말 다채로운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 5060 세대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뭘 원하고 그리고 이들을 잡기 위해서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요. 이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방식이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5060 세대한테 언제부터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평균적으로 73세는 되어야 그렇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스스로를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와, 이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년의 이미지랑은 정말 거리가 멀죠. 그렇죠. 핵심은 이제 더 이상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금융연구소 조사를 보면요. 50-60 세대의 한 70% 정도가 10년 전 같은 연령대보다 자기들이 외모나 건강 면에서 더 젊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거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니고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 기대 수명이 벌써 84세를 넘어서 그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그런 현실하고도 이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되면서 노인이라는 자기인식 자체가 저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2014년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했던 조사에서도 좀 비슷한 결과가 있었네요. 그때도 5060 세대의 60% 이상이 스스로를 청춘이라고 생각했고 노인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로는 70세에서 74세 사이 여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는 거죠.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경로 우대 혜택이 좋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나 혜택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더 집중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유올드, 영어 올드죠. 아니면 액티브 시니어 같은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자꾸 등장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과거의 50, 60대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훨씬 활동적이고 소비에도 적극적이고 또 자기 삶에 대한 주체성 이런 게 아주 강하죠. 김진욱 교수님 연구에서도 이분들을 신중년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가진 아주 활기찬 생활 태도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강한 의지 이런 걸 중요한 특징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냥 수동적으로 나이 드는 게 아니라 노년기를 어떤 새로운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이전 세대가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좀 당연하게 여겼다면 지금 5060 세대는 그 무게중심을 나 자신에게로 옮겨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 아닐까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죠. 브라보 마이라이프 조사를 보면 앞으로 누구를 위해 살 거냐 이 질문에요. 응답자의 거의 절반, 47.7%가 나 자신을 꼽았어요. 물론 여전히 가족이라는 응답이 52.1%로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만 과거의 90% 이상이 가족, 특히 자녀를 위해 살아왔다. 이렇게 답했던 거랑 비교하면 이건 엄청난 인식 변화죠.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는 응답은 과거에는 10%도 안 됐거든요. 이제는 정말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 삶의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이렇게 나로 옮겨오니까 여가를 보내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쉬거나 시간 보내는 걸 넘어서서 뭔가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여행이나 맛집 탐방처럼 그냥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여러 자료에서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절반 이상이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삶, 이걸 원한다고 답했어요.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71.2%, 자신에게 투자하는 걸 아끼지 않는 모습 54.8%, 이것도 아주 뚜렷하고요. 김진옥 교수님 연구에서도 이 신중년은 건강한 신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걸 바탕으로 노후를 뭔가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디에 지갑을 여시나요? 성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요. 공통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소비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 시온 기사 같은 걸 보면 여성분들은 주로 패션이나 화장품처럼 자신을 가꾸는 데 좀 더 쓰고요. 남성분들은 고급 식재료나 취미용품 같이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돈을 쓰는 경향이 나타나요. 이게 또 가능한 배경에는 이분들의 경제력도 무시 못하죠. 한 연구에서는 신중년층이 전체 인구의 한 12% 정도인데 총 소비에서는 18%를 차지할 만큼 구매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녀 뒷바라지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적이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자료를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40대의 정점을 찍고 50대, 60대로 가면서 오히려 조금씩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아, 그거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 자료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세대가 일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답했어요. 반면에 배우자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즉 워라밸이죠. 일과 삶의 균형이 이 세대의 행복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활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과도한 업무라든지 경제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이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진욱 교수님 연구에서도 중년기에 겪는 어떤 경제적, 심리적 스트레스나 외로움, 이런 것들이 성공적 노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 하나 정말 놀라웠던 점은 2세대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었어요. 흔히 5060 세대는 디지털 기기에 서툴 것이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 증가율이 더 높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 편견은 이제 완전히 깨졌다고 봐야 합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현대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그 파이낸셜 투데이 기사를 보면요, 50대의 디지털 콘텐츠 결제액은 2.9배, 60대는 무려 3.2배나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20대가 2.1배, 30대가 2.7배였으니까 증가폭이 훨씬 더 컸던 거죠. 특히 60대는 전자책 결제가 21배, 50대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결제가 10배나 늘었다고 하니까 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스마트폰 자체를 활용하는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한 10여 년 전 조사에서도 50대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고 60대 이상도 꽤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보편화됐겠죠. 최근 하나금융연구소나 매일경제 자료를 보면 이분들 세대는 하루 평균 한 3시간 정도를 모바일 기기로 여가를 보낸다고 해요. 유튜브 시청 85%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 외에 앱테크라고 하죠. 스마트폰 앱으로 소소하게 용돈 버는 활동 77%, 이것도 많이 하고요. 또 일자리나 투자 정보를 검색 69% 하는 등 활용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간편송금 77%나 모바일 쿠폰 사용 68%는 거의 일상이고요. 심지어 자산관리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나 AI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까지 높다고 하니까 이 디지털 친화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봐야겠네요. 뭐랄까 디지털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필요와 편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어댑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서헛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정보 얻거나 소통하는 수단을 넘어서서요. 금융거래, 자산관리, 여가활동 등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경제활동에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네, 무려 77%가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든 자영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소득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흥미로워요. 단순히 그냥 돈이 부족해서 24%라기보다는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32% 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30% 이런 응답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일한다는 응답은 겨우 4%에 불과했고요. 김진욱 교수님 연구에서도 이 세대는 부모를 부양했지만 자신들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려는 의지가 강한 세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아, 일하는 이유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군요. 그냥 생계 유지를 넘어서 삶의 활력이나 자기 만족, 이런 걸 위한 수단으로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엿보입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70대 중반까지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40%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 맞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거의 20년, 30년의 시간이 더 주어지는데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뭔가 기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재테크로 이어지겠죠. 건강관리만큼이나 재정관리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건강관리하고 재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어요. 현재 보유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좀 묶여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앞으로는 현금이나 금융자산 같은 유동자산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특히 이제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금융 지식을 얻고 절세나 연금 살게 아니면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같은 자산 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디지털 친화력하고 맞물려서 모바일 기반의 금융 서비스 활용에도 매우 적극적이세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서서 노후 준비의 범위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른바 웰다잉까지 생각한다고요? 네, 그렇죠. 길어진 노후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진 거죠. 단순히 재산을 모으는 걸 넘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험, 특히 그 치매나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는 장례나 장묘 계획까지 세우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슈원 기사에서면 이걸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 그러니까 이제 품이 있는 죽음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또 하나, 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도 좀 흥미로운데요.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 응답 48.3%만큼이나 자녀 상속과 사회 기부를 병행하겠다. 이 응답 46.6%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뭔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와, 이렇게 다방면으로 변화하고 있는 5060 세대를 사로잡기 위해서 기업들의 움직임도 정말 분주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케팅 전략들이 이분들의 마음을 얻고 있나요? 네, 그 에트라라는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여러 기업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 좀 흥미로운데요. 성공적인 마케팅에는 몇 가지 공동적인 열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역시 공간 대응성입니다. 이 세대가 실제로 겪고 있거나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일상, 관계, 취미, 예를 들면 여행이나 음식 같은 거요. 이런 걸 소재로 다가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CJ ENM의 내 멋대로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은 5060 연예인들의 솔직한 일상이나 여행기를 보여주면서 큰 호응을 얻었고요. 삼성생명의 100년 가약이라는 웹드라마는 중년의 사랑과 삶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내서 공감을 많이 자아냈습니다. 아, 단순히 감성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열쇠가 유용한 정보 제공이에요. LG전자가 배우 송차희 씨를 내세워서 인생 꿀팁이라는 이름으로 가전제품 활용법을 알려주거나 삼성전자가 갤럭시 활용 꿀팁을 통해서 스마트폰 기능을 좀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식이죠. 이런 정보들은 2세대가 디지털 기기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려움 이런 걸 좀 해소해주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 X 플랫폼처럼 금융, 건강, 여가 같은 핵심 관심사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고요. 앞서 언급된 그 삼성생명 웹드라마처럼 감성적인 접근도 여전히 유효한가 보네요. 여기에 네 번째로 디지털 친화적 포맷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컨텐츠처럼 이분들이 이미 익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채널을 통해서 다가가야 효과적이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동년배에 친숙한 중견 배우라든지 각 분야 전문가 혹은 아모레퍼시픽이 시니어 뷰티 크리에이터와 협업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믿고 따를 만한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아, 그러네요. 하나투어가 선보인 시니어 맞춤 여행 패키지 관련 컨텐츠들처럼 2세대가 특별히 원하는 니즈,
예를 들면 뭐 문화 탐방이라든지 좀 여유로운 힐링, 건강을 고려한 일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 5060 세대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걸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공감대를 제공하려는 노력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이든 소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욕구를 가진 주체적인 개인으로 존중하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대한민국의 5060 세대는 정말 흥미로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젊다고 인식하면서 과거의 노인상에서 벗어나고 나 중심의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디지털 세상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경제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년기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변화는 단순히 특정 연령대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이걸 넘어서는 거죠. 소비 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요구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나이듦과 노화를 바라보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교수님 연구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신중년 세대는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 마음 그리고 활기찬 태도로 성공적 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강합니다. 아마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5060 세대를 혹은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미래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활동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이 젊은 노인 세대에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노화란 무엇일까요? 건강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넘어서 이분들이 추구하는 주체적인 삶과 행복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더 잘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테고요. 이분들의 활기찬 삶이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사회적 관계망이나 신뢰 같은 사회적 자본 이런 게 중요할 것이고 또 앞서 언급됐던 워라밸을 보장하는 근무 환경이라든지 유연한 퇴직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같은 그런 사회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수적일 겁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